셀프 동영상 찍는 거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동영상 두 개요. 음, 동영상 두 개에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그 라운지 X라는 강남역에 있는 그 카페에서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빵도 서빙하고요. 그러면서 고객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동영상에 고객이 뭐라고 했냐요? 실제로 커피도 바리스타보다 잘 내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표 김밥이 예전엔 최고였는데, 엄마표 김밥이 최고가 아니고 이제는 로봇이 많은 김밥을 먹는 세대가 온 거죠, 저희가.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심각성에 위협을 받는다는 숙대 교수님이 코멘트를 남겨주신 첫 번째 이제 동영상이었었어요. 그 다음 동영상은요, 영국에서 열린 칵테일 대회의 동영상을 이제 뉴스로 방송을 한 건데, 그 특별전 제목 혹시 보셨나요? 인공지능 사람보다 더입니다. 사람보다 더. 저는 굉장히 그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로봇 바텐더가요, 유명한 그 안무가의 몸짓에서 따왔다는 그 쉐이킹 동작으로 일반 칵테일을 똑같이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 생각해내는 칵테일, 즉, 창작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다행인지 짜고 한 건지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요, 사람 바텐더가 로봇을 이기긴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우승한 바텐더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상적이지만 그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바텐딩은 로봇이 차지하기 아주 어려운 자리라고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이 그리고 이제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술 마실 때 로봇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요, 커피를 마실 때도요, 와인을 마실 때도요, 술을 마실 때도요, 로봇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로봇이 사람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에는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동감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봇 바텐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영화 패신저스라는 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포일러 있으니까 혹시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지 마시고 저 얘기했습니다. 이 패신저스라는 영화는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그 내용이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120년 후에 깨어나기 위해서 한 5천 명 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돈을 주고서 동면의 상태로 초호화 우주선을 타고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통해서요, 그 남주가요, 90년 일찍 그 동면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동면에서 깨어나서 약간 심심하거든. 그래서 여주를 깨워요. 그래서 자연스레 둘이서 깨워졌으니까 썸을 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져요, 관계가.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그 로봇이 전해주는 이렇게 메신저도 이렇게 받고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서요, 남주가요, 술을 마시러 가는데요. 이 술을 마시러 가가지고 로봇 바텐더한테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여주가 와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로봇 바텐더가요, 야, 사실은 그 남주가 너 그냥 심심해서 깨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고자질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 스포일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고자질한 상의만 입은 로봇 바텐더한테 한번 저희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만 입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영화 보면 다리에 로봇 이렇게 쭉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혹시 바리스타하고 커피점에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주문할 때, 계산할 때 말고요, 커피에 관한 더 깊은 얘기 아니면 개인적 얘기 같은 거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다방이라는 곳에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래서 마담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요, 오는 사람의 숟가락 숫자, 젓가락 숫자도 다 알 만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곳이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가면 아빠가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으면 마담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지금 야쿠르트 있잖아요. 그래서 요크루트도 주고, 야쿠르트라고 불려지는 요크루트도 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줬던 그런 먹은 거가 생각이 나는데,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대면 주문하죠.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와 있는 내 닉네임이 쓰여진 음료를 그냥 얼른 딱 가지고 나오는데 바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커피가 내가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로봇이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바텐더는요, 고객의 취향을 맞춰 음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기도 들어주고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르죠. 물론 영화 그 패신저스에 그 나오는 로봇 바텐더가요, 그 바텐더의 덕목인, 가장 큰 덕목인 비밀 유지를 하지 않은 큰 미스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본 그 두 가지 동영상들을 보고 제가 얘기한 그 패신저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바리스타가 바텐더가 가진 역할을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는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얘기들을요, 오늘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그 코슬린이라는 교수님이 자동화되지 않은 기술의 개발이란 아티클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의 로봇이 감히 지네들의 관점으로 본 외식 서비스 현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처럼 수행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궁금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모션. 상대방의 감정 읽기래요. 사람은요, 언어도 가졌어요. 그리고 언어 이외에 외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일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말은 칭찬하고 있지만 눈빛과 표정을 봐도 이게 진짜 칭찬인지 아닌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진짜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은 진짜 잘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막 인상을 쓰면서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칭찬이 아닌지 저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에서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족을 함께 불러서 치료하는 행위를 그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바텐더의 고객 상호 서비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그 정도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다는 건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따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맥락을 읽는다는 거죠. 또는 문맥을 이해한다는 점이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외적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라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문맥상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추해서 저희는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뭐 가끔 제가 이제 사실 나이가 드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 지명 이름, 뭐 본 영화 이름,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되게 답답해서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거 있잖아를 얘기를 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동물, 이게 인공지능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감정 읽기와 맥락 이해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적응학습 뭐 이런 올바른 판단 핵심 요소를 가진 여기서는 부드러운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프트 스킬스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소프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요, 산업 현장의 고용주가 가장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리서치를 했었을 때 그 굉장히 아주 그 큰 노동 현장을 가지고 있는 그 고용주 자체의 93% 이상이요, 학부 전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 소프트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거는 인간이 로봇보다 우위의 기술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나요? 부드러운 기술, 소프트 기술을 가진 서비스인, 커피인, 서비스인,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인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가진 외식 서비스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드러운 기술을 가진 외식 서비스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앞에서 두 가지 감정 읽기하고 맥락 이해를 통해서 부드러운 기술을 가진 서비스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노력 중에 뭐 직장 예절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커피 기술, 서비스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 그래서 뭐 많은 기술과 함께 저희는 우선 그 첫 번째 제 지피지기 즉 나를 이해하고 남을 알아야 나를 이해를 먼저 해야 남을 이해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남을 알아야 된다, 아니,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식과 수행 기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지식하고 수행 기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콜라보레이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동. 우리가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사실 현장에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협동에 대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리스펙트, 존경이죠. 그래서 고객을 존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현장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그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앞에서 수업하는 저에 대한 존중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한 학기 동안의 그 리스펙트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제 좀 별로야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외식 서비스 현장에서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러한 네 가지 동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가지 덕목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